오늘은 inadmissibility, 캐나다 영주권 거절 7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캐나다 영주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주권 발급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2차로 이민성에서 영주권 거절 7대 사유에 대해서 심사해서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체류신분과 추방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체류신분은 PR, 퍼밋 홀더, 비지터 등이 있고요. 이 퍼밋은 POE, 즉 포인트 오브 엔트리, 항만, 공항, 육로 국경 등에서 신분을 부여합니다. 비자는 이 신분을 부여받기 위해서 POE까지 입국을 허락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비자나 퍼밋이나 별 차이 없이 쓰이긴 하는데 비자와 퍼밋은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비자는 유효기간이 있고요. 한 1년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승인을 받고 1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그 영주권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비자와 퍼밋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추방령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포테이션 오더, 출국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체류 신분에 어긋난 일을 했거나 체류 허가 기간을 지나서도 출국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출국명령이 발부가 되고 30일 내에 출국하면 재입국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익스클루션 오더가 있는데요. 이것은 POE에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재입국에 제한은 없습니다. 송환 시에 허위서류나 거짓말로 인해서 송환될 때는 2년이 지나야 제한 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가족이나 동반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송환된 경우에는 재입국에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은 강제 추방입니다. 캐나다 안보에 저해가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출국 명령을 받고도 30일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 이 명령이 발부되고 한번 강제 추방되면 영원히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특별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7대 거절 사유의 4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큐리티 그라운드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은 Human and International Right입니다. 이 조항은 반인륜적 그리고 국제인권에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유태인 학살에 관여했던 독일 사람이 입국하고자 한다면 그때 거절할 수 있는 규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범죄로 인한 거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거절 사유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기준과 영주권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기준은 퍼밋이나 영주권을 발급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고, 이미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송 가능한 모든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영주권이나 퍼밋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경우는 징역 6개월 이상 선고를 받았거나 6개월까지 징역은 받지 않았지만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가능한 연방범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음주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 가능한 범죄였는데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10년 징역형까지 선고 가능한 중범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도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을 때는
추방까지 뭐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인데요. 사실상은 뭐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역 6개월 이상 뭐 선고받을 일도 없고요. 또 음주운전으로 해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이 영주권 박탈 사유에 해당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질이나 그 뒤에 사후 수습 뭐 이런 절차들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로는 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영주권자가 뭐 살인 혹은 뭐 미성년자 상대로 한 번제, 그다음에 강간 이런 죄질이 나쁜 번제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어떤 범죄가 이 기소 가능한 범죄인 것이냐 보면은 죄율에 있는 구류,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거는 그 재판 판결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처분이거든요. 뭐 주차 위반으로 구청에서 받은 딱지 또는 뭐 건축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과태료 뭐 이런 걸 받았을 때 그런 것은 이제 범죄가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었고요. 법원의 판결로 내려지는 자격정지, 벌금, 금고, 징역 여기에는 집행유예 된 유죄 판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기소유예나 기소용지 이런 경우는 아직 유죄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문제는 경찰청의 그 전과 기록은 아시다시피 범죄 경력 해보수와 수사 경력 해보수가 있는데 수사 경력 해보수에는 기소유예나 뭐 심지어는 경찰서에 갔다가 검찰청에 안 넘겨주고 뭐 합의로 이제 풀려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입건으로 수사 경력 해보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 결정문이나 기타 서류들을 첨부해서 이민성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지요. 이 두 가지 법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Contravention Act, Young Offenders Act, 쉽게 말하면 경범죄나 아동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영주권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면받을 수가 있는데 서머리 오펜스, 일반 범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10년이 지나면 사면이 된 걸로 간주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사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indictable offense, 중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 사면은 불가능하고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사면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면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사면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범죄 당시에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었는지 그리고 재범의 우려는 없겠는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면을 해주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뭐 폭력 같은 경우는 대개 사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Organized Criminality, 범죄단체 조직의 경우인데요. 예전에 홍콩의 사마페 간부가 캐나다 입국하려고 시도를 했었을 때 이 조항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사유고요. 캐나다에 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거나 캐나다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사유인데요. 전염병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감기도 이제 전염병이고요. 심지어는 무좀도 전염병이죠. 근데 그런 사소한 것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입국 거절 사유에서 규정한 보건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독, 뭐 이제는 뭐 매독이라는 게 선진국에서는 다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질병이라서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결핵입니다. 결핵의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지나갔을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은 분이 계실 텐데요. 객당 검사를 받아서 결핵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캐나다 입국 거절 사유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use Excessive Demand, 이것은 의료나 복지에서 과다한 비용 지출이 예견이 될 때 영주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한국에서 받는 영주권 신체 검사에서는 이런 모든 뭐 장애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캐나다 살다가 8년 전인가 태원의 사건이라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캐나다에 이제 워크퍼밋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자격을 갖추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민정으로부터 영주권이 거절이 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아들인 태훈이가 이제 장애가 있었는데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의료비나 복지에서 상당한 비용 지출을 유발을 했던 거죠. 그 캐나다에서는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캐나다 의료와 복지 비용에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영주권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캐나다 교민들이 끈질기게 탄원서를 써보내고 또 상원 의원이 또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신청했던 영주권 카테고리가 아닌 인도주의 사유 영주권을 발급을 결국은 받게 됐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이 건강이나 보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영주권 거절 사유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misrepresentation, 즉 허위 서류 제출이나 영주권 심사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반 혹은 비동반 가족의 inadmissibility 사유가 있을 때도 본인도 입국 거절됩니다. 지금까지 영주권 거절 7대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주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마 영주권자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PR 카드가 만료됐다고 해서 영주권자 신분이 끝난 게 아닙니다. PR 카드가 만료가 되면은 영주권자도 아니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주권 거절 7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bye.